반갑습니다. 호박스 인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깔끔하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는 편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장난식으로 그런 말도 해요. 야, 내가 얼굴 쓴 돈이 얼만데 안 좋아지면 나 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관리해왔던 것들 중에서 효과 좋은 걸로만 모아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외적인 거, 얼굴에 집중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관리. 저희 채널 메인 컨텐츠죠. 빠질 수가 없는데 어떤 제품 써라, 어떤 방법으로 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관리 인생을 통틀어 되돌아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거 위주로 저는 수분 관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수분이 필요한지 잘 몰랐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피부가 그렇게 당기지도 않아. 스킨로션 기본 한두 개 정도 발라주면은 괜찮아. 그런데 시간 지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킨로션 바르던 친구랑 안 바르던 친구랑 피부 결도 다르고 안색도 다르고 피부가 농사 짓는 흙이랑 되게 비슷해요. 물 안 주면 갈라지고 작물도 잘 안 자라고, 물만 잘 줘도 윤기 나고 좋은 작물들도 잘 자라고 건강해 보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분 관리를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스킨 로션 정도만 발라줘도 5년, 10년 뒤에 봤을 때 확실히 달라요. 제가 졸업하고 이제 한 10년째 지났는데 이제 딱 보면은 갈립니다. 수분 관리에서 유수분 밸런스, 유분의 정도와 수분의 정도, 요거를 조절해 주는 건데, 요거를 잘 맞춰주면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이는 거고, 옛날에는 얼굴이 번들번들하게 해줘야 피부가 수분을 충분히 먹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엄청 많이 발랐었는데, 오히려 과하면 유분도 많아지고 여드름도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보습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고 차곡차곡 쌓는 형태로 수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피부 타입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 스킨로션 챙겨서 피부에 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피부 관리 중에 선크림 중요한 거 아시죠? 입 아프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꼭 바르세요. 그 다음 세안. 최근에 여드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돌이켜보니까 세안이 가장 중요했다고. 기름기 닦아주고 노폐물 닦아주고 우선은 깨끗해야 뭐가 안 나더라고. 그중에서 저는 클렌징 오일을 밀크로 바꿔주는 거. 예전에는 블랙헤드 관리한다, 선크림 깔끔하게 지워야 된다 하면서 오일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안은 클렌징 밀크로 기름기랑 선크림 이런 거 깔끔하게 다 지워지니까 밀크로 자극감 없이 하고, 오히려 블랙헤드 같은 거, 그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제가 좀 필요할 때 코팩 같은 걸로 스페셜하게 관리해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극지성분들, 요분들은 블랙헤드가 너무 잘 쌓이니까 클렌징 오일로 주기적으로 블랙헤드 녹여서 빼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 피부 타입 분들은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제가 요즘 친구들한테도 진짜 많이 말하고 있는 건데, 탈모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탈모약을 안 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탈모약에 대한 인식이 나이가 들어서 먹는 거다 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나이도 어린데 뭐 벌써부터 탈모약 먹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머리를 봤는데 이제 M자가 있는 거예요. 최초 공개인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부정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집 머리 모양이 원래도 살짝 M자긴 해요. 저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사진 봐도 살짝은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모습인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미용실 갔는데 원장님이 여기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가 가면은 제 군대 시절 사진이 있어요. 그때는 또 빡빡 밀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니까 이게 진짜 손가락 한마디만큼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M자가 진행 중이구나, 이거를 좀 현실로 맞았죠. 당장 탈모약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초쯤이었어요. 저는 피나스테리드 요거 먹고 있고, 이게 3개월에 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초반에 먹으면 머리가 막 빠져요. 먹는데 왜 빠지지? 싶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그 원래 휴지기에 있던 머리들이 있는데 원래 빠질 것들이에요. 빠질 것들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나는 머리들을 모근을 꽉 잡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먹어보니까 귀신같이 3개월 정도 뒤에 머리가 덜 빠집니다. 역시 약물인가? 약물 공장은 아닙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 먹고 있는데 이 M자 부분에 귀여운 솜털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탈모약이 머리를 나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빠질 것들인데 잡혀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안 먹을 때는 계속 빠지고 있던 거예요. 계속 스스로 탈모 아니라고 셀프 가스라이팅 하면서 안 먹었으면 정수리나 이런 쪽도 빠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먹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탈모약 꼭 미리 드십시오. 좀 빠진다 싶으면 그때 드세요. 3개월에 6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2만원이면 모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다, 부작용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 중에도 소중이가 이제 소심해지는 거, 그거는 제 주변 이야기와 제 경험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활기찬 아침의 비중이 조금 덜해지는 정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활기찬 아침이 조금 덜하다. 주변에 물어봐도 성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거 로게인폼, 뿌리는 탈모약이거든요. 이거 FDA 승인받은 거예요. 요거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먹는 탈모약보다는 효과가 좀 덜하다고 하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 비오틴 같은 탈모에 도움되는 영양제들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탈모약 드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시술. 피부과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 절대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해봤었는데 좋았다, 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시술은 전부 다 제 돈 주고 진행했고, 앞으로도 피부과 시술 관련 광고는 절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보시면 그 성형외과 피부과 이쪽에서 연락 그만하세요. 안 할 거니까. 아무튼 첫 번째로 시술 만족도 가장 좋았던 거는 단연 레이저 제모.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면도는 하면 할수록 이 면도 자국이 심해지는
심해지는 거. 대학교쯤 갔을 때는 아침에 면도하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나간다? 그러면 면도 또 하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수염이 짙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없죠. 면도 안 해 진짜 한 1년 된 것 같아요. 물론 수염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진웅님이나 변유한님, 내가 이렇게 수염이 잘 어울리는 타입이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게 강점이니까 레이저 제모 하지 마세요. 진짜 멋있으니까 레이저 제모 하지 마시고 그냥 면도만 가끔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얼굴이 수염이 있으면 더 인상이 좀 더러워 보이는 그런 인상이더라고요. 수염도 이렇게 다 자라면은 좀 어떻게 길러 보겠는데 인중이랑 아랫입술 아래만 자라서 이쁘게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좀 둘러보면은 보통 수염 없는 게 좀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한국 남자 미의 기준도 면도하는 게 깔끔하다, 좀 수염 없는 게 깔끔하다, 이런 주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레이저 제모를 받았었는데 한 7, 8회차 정도부터 효과를 봤습니다. 거의 한 10년 됐으니까 하도 오래돼서 어떤 기기로 시작하고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포지, 젠틀백스 둘 다 받아봤었는데 아포지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렸어요. 유튜버분들이나 주변에 받아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젠틀백스가 가격이 좀 더 높아도 아포지보다 젠틀백스가 훨씬 받을만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젠틀백스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한 15회 정도 받고 지금 5회를 더 끊어놨어요. 거의 다 사라지고 나서도 솜털들이 살짝 나는데 좀 많이 올라왔을 때는 다시 한번 싸주면 좋다고 해서 일단 끊어놓고 한 지금 한 1년째 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한 15회 정도 받고 이제는 거의 안 납니다. 레이저 제모 받은 지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면도 안 한 지도 거의 한 1년 된 것 같은데 솜털 같은 게 가끔 나긴 하는데 진짜 거의 안 나요. 그래서 면도 때문에 생기는 모낭 정도 없고, 수염 없어진 이후로는 그 인중 쪽에 트러블이 난 게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는 인상 깔끔하게 하는데 정말 크게 한몫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염 잘 어울리시는 분들 빼고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가성비가 좋아. 보통 저는 인중만 했을 때 5회에 15만 원? 그냥 한 번에 3만 원 꼴 정도로 했었으니까. 근데 보통 하시면 이게 턱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한 3, 40 정도 하는데 그래도 투자할 만합니다. 정말 좋아. 그리고 두 번째로 만족도 높았던 건 아큐어 레이저. 흔히 여드름 레이저라고 불리는 레이저인데 이 피지선의 부피를 줄여서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레이저예요. 예전에 여드름 한창 많이 날 때 맞아봤었는데 눈에 보이게 피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때 또 여름이었어요. 피지 분비 한창 많을 때라. 근데 여드름은 확실히 덜 났습니다. 피지 분비가 좀 줄어든 거겠죠. 이 레이저를 맞고 난 이후로 여드름 나는 양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리고 골드 PTT라고 피지선을 부수는 레이저도 있는데 요거는 맞아보진 않았어요. 이것도 피부과 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해도 여드름이 안 없어진다면 피지선 레이저 맞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레이저 제모는 잘 모르겠는데 피부 개선 관련 레이저는 맞다 보면은 피부가 좀 얇아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쉽게 붉어지고 쉽게 예민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 여드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거 신경 안 쓰고 맞았는데 요건 시술 전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시술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만족도 시술, 요건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만족도가 보통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턱버터스, 남자분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가격이 싸요. 그리고 효과가 꽤 괜찮아. 국내산 맞으면 싼 데 가면 한 2만 원 정도면 맞을 수 있는 시술인데 개인적으로 효과가 너무 미미했습니다. 요 턱 옆에 있는 앙 물면은 있는 이 근육, 요거를 위축시켜서 사각턱을 보정해주는 시술인데 요게 좀 갸름해지는 걸 기대하고 맞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주변에서 막 보톡스 정말 좋다, 막 정말 막 추천한 시술이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 치고는 저는 효과가 너무 안 보여서 안 줄어들었나? 왜냐면은 제가 턱 근육이 남들보다 좀 발달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주사량을 2배로 늘려서도 맞아봤는데 2배로 늘려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못 느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괜찮았던 게 혈관 레이저. 코 옆이나 여드름 짜고 나서 붉어 보이는 게 이제 혈관이 팽창해서 그런 거래요. 저도 이 코 옆이랑 여드름 주변에 붉은 자국이 너무 스트레스니까 한번 속눈썹 치고 맞아봤는데 붉은기 없어지는데 효과 괜찮았었고, 특히 이 코 옆에 붉은기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요거 고민이신 분들이 맞으면 효과 되게 좋습니다. 근데 가격 대비 썩 드라마틱하진 않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맞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불만족 시술, 정확히 말하면 굳이 피부과에서 돈 주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시술입니다. 제가 받아본 것 중에서는 블랙헤드 필링, 이게 피부 겉에 각질 제거해주고 블랙헤드 녹여서 그 초음파 진동하는 기계로 밀어주는 건데 블랙헤드는 한 번에 잘 없어지지도 않고 필링 시술 받았을 때 잠깐 괜찮았다가 관리 안 해주면 다시 쌓여요. 그리고 피부과 시술 비싸잖아요. 큰 돈 주고 하는 건데 가격 대비 효과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화장품 중에서도 녹이는 코팩 이런 거 잘 나와서 차라리 이런 거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게 가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운동입니다. 외적으로 관리하기 좋은 게 운동만 한 게 없어요. 몸만 좋아도 사람이 잘생겨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몸 만들기보다는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스트레스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운동을 했을 때가 몸이 활성화가 되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일에 능률도 많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한참 운동 안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되게 무기력하고 출근해도 일이 너무 안 잡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헬스를 좀 나가봤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몸을 움직이니까 활력이 생기고 능률도 꽤 올라갔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꾸준히 헬스를 했었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한창 운동할 때 몸이 그래도 꽤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몸이 딱 탄탄하게 갖춰졌을 때 그거를 이뤄냈을 때 그 만족감이 저의 재미없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도 몸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건강하게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를 계속 도전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재미있으면서 운동이란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스포츠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제일 재밌게 했었던 건 이제 스노보드죠. 몇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고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2번의 겨울을 탔는데 여기에 좀 미쳐서 주말마다 이제
보드 타러 가고 강사 자격증까지 따버렸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은 겨울에 이제 DM으로 연락 주십시오. 어쨌든 저한테 헬스는 몸만 활성화시키는 느낌이라면 스포츠는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느 정도 운동도 되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으니까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 이 스트레스가 피부 건강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여드름도 많이 나고 피부 컨디션도 되게 안 좋아져요. 실제로 스노보드 탈 때 그때 영상들이나 사진 돌려보면은 그때 피부가 꽤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제 여드름 흔적을 지우는 중이었지만, 그래서 저처럼 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라면 스포츠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겨울 끝나서 보드는 못하니까 요즘에 계속 스포츠 찾아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배드민턴 좀 해보고 클라이밍도 좀 해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클라이밍 좀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스포츠들도 헬스만큼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탄탄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스트레스 관리 겸 건강한 삶, 이게 또 외모랑 직결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얼굴이 밝아 보이고 건강해 보인단 말이죠. 운동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해본 관리들 중에서 외적으로 효과를 가장 많이 받았던 걸 말씀드려봤는데, 저도 되돌이켜 보면서 외모가 과거보다 괜찮았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한두 가지 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좋아진 것들이라 가장 구미가 당기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본인한테 좀 잘 맞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제가 좀 많이 해봤으니까 이 중에서 끌리는 것부터 한 번씩 해보십시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